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도서관에 들어가 3년 동안 10,000권의 책을 읽고 그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책 이름을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나다라고 지었을까요? 요즘 인터뷰 선물에서는 직장인으로 살다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게 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꼭 이런 삶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양영훈의 인터뷰 선물, 오늘은 김병환 작가 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2012년에. 평균 성인이 몇 권 읽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권? 아니요. 한 권도 아니고 0.8권. 0.8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독서 수준이에요.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은요. 평균 6.1권. 6권 이상이에요. 미국은 7권이에요. 한 달에. 자제분들이 있으시니까 책을 읽으라고 교육하고 계신지. 어른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10대 애들이 책을 읽는 거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김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에 왔어요. 네. 도서관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피력하셨다는데 네.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도서관이 만든 기적의 남자예요. 도서관이 만든 기적의 남자요? 네. 왜냐하면 저는 5년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5년 전. 네. 네, 뭐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여서 휴대폰 연구원이었어요. 그렇게 11년 동안 직장생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에 간 거예요. 무슨 드라마나 소설 같은데. 그래서 진짜 3년 동안 부산에 이사 가서 3년 동안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요? 그렇죠. 매일. 네. 그러니까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간에 가서 닫히는 시간에 집에 온 거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막 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 달에 막 2권을 쓴 적도 있고 일주일에 책 1권을 쓴 적도 있어요. 보통 두께. 네, 보통 한 이 정도? 이 정도 두께. 지금 쓰신 책에 몇 권을 보고 있는데. 작가가 되려고 책을 읽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정말 좋아서 책에 빠진 거예요. 그 전에도 책을 좋아하셨었어요? 그 전에는 책을 좋아할 기회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뭐, 대학교 때, 뭐, 취업을 해야 되고, 직장 다닐 때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 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책을 본 게 아니거든요. 진짜 책이 좋아서 책에 빠지게 됐는데 3년 동안 한 10,00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책을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2011년, 그러니까 2012년, 13년, 2년 동안 45권의 책이 출간이 됐어요. 잠시만요. 3년 동안에 10,000권의 책을 읽으시고. 네. 그리고 2년 동안에? 네, 그 이후 2년 동안 45권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 혼자서 다 쓰신 거예요? 혼자서 다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책 쓰는 게 굉장히 재밌고 즐거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저보고 책을 쓰라고 했다면 이렇게 쓰지 못했죠. 그러니까 책을 출간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책을 쓴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2년 동안 막 진짜 미친 듯이 신들린 것처럼 책을 쓰고 나니까 45권의 책이 출간이 되고 책 그중에 베스트셀러도 있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뭐 읽힌 책도 있고 정치 분야에서 일본에 출간된 책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도 있고 뭐 문화부 관광부에서 뭐 선정한 우수 도서에도 선정된 게 계속 있고 매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셨던 책들 가운데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빌린 책, 또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책들을 볼게요. 이 책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11
11년 동안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제어개척공학과 이런 걸 전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전혀 어려운 상관이 없죠. 하고 직장 생활도 그냥 휴대폰 연구원, 휴대폰을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도서관에서 3년 동안 그 책을 봤잖아요.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배운. 그래서 책만 봤는데 도서관에서 완전히 이제 작가로 변신을 확 한 거죠. 좋은 직장, 그하고 연봉이 굉장히 높았어요. 2001년부터 매년 연봉이 2배씩 뛰었어요. 제가 연봉이. 그래서 계속 뛰다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팀장도 하고 10년 정도는 더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에게 연봉을 포기하고 3년 동안 10원도 수입이 없이 3년 동안 그러니까 무직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본 거하고는 좀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연봉을 포기하고 책을 봤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어요. 저는 저보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새벽에, 오늘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아침에 왔는데 너무 바쁜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 기준은 돈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거. 자, 우리 조선 선비들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는 더 큰 걸,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걸 추구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뭐 철학자나 다른 나라의 위인들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조선의 선비들, 진짜 순수하게 책을 좋아했던, 진짜 순수하게 공부할 줄 알았고 순수하게 책을 사랑할 줄 알았던 우리 조선 선비들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데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저술하셨어요. 네. 18년 동안 500권. 그러니까 그분의 독서법이 초서 독서법이란 거죠. 그 독서법을 처음부터 깨달으신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안 빠지고 다 읽은 거예요. 네네. 제가 며칠 만에 읽었을까요, 이 책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한 3주가 걸렸어. 3주 동안 두꺼운 책을 다 글자 하나 안 빠지고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었어요. 남는 게 뭘까요? 성취감은 있었어요. 그 성취감이 결국 자기 기만이었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왜 그렇죠, 그거는? 독서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만 두고 봤을 때는 나는 독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나아지던가요? 그게 절로 터득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100권, 118권의 책을 쓴 괴테가요. 괴테가 했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지금 책 읽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독서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80년이 걸렸다고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제가 독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책도 많이 안 읽었을 때는 독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수준 의식이죠. 근데 책을 한 6개월 정도, 3년 정도 읽고 나니까 독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책에도 있지만, 제가, 6개월 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잘못된 독서를 했어요. 계속 독서를 했어요, 진짜. 하루에 15시간씩 했어요, 독서를. 굉장히 좀 지독한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붙잡으면 끝까지 파고드는데. 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책만 읽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집에 와서 12시에 또 책을 보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책을 보고, 또 도서관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책을 봤어요. 그렇게 책을 봤는데, 책 보는 건 굉장히 재밌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동안 책을 보고 났는데,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2달 정도 뭐 했냐면 독서법에 대한 책을 다 막 찾아봤어요. 독서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바꾸다가 굉장히 운이 좋게 네. 이 초서 독서법을 하게 됐어요. 그냥 본능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독서법을 배우다가 운이 좋게 초서를 하게 됐어요. 일종의 깨달음이 그렇죠, 온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3년 정도 되니까 하루에 도서관에서 10권, 20권, 30권 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독서의 임계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갑자기 확 점프를 하거든요. 네. 나중에는 저는 지금 책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대각선으로 그냥 한번 쭉 봐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쭉 보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5년 전에 제가 책을 글자 하나하나 안 빠지고 다 읽었을 때 3주 동안 읽고 나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쭉 대각선으로 쭉 봐도 책에 있는 내용 100%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한 200, 500%, 1000%를 다 얻어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저게 속도법이다. 그래서 속도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속도법은요, 초급자가, 중급자가 독서를 막 1년, 2년 막 10,000시간 이상 안 해본 사람이 한다면 그거는 수박 그랄기식이 돼요. 내가 깨달은 초서 독서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양 사람들은요,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네. 그래서 토론 독서법이 굉장히 좋아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네네. 한국 사람들은요, 얘기할 때 이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때 뇌가 활성화가 돼요. 조용한 데서 집중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으면서 아주 핵심 되는 부분을 뺏겨 쓰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초서 독서법에 대해서 모든 게 나와요. 다산 정량쌤의 편지를 다 읽어보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초식 독서법은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독서법이에요. 그럼 그 비법은 오늘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네. 비결은 책을 읽어라. 네, 진짜. 네. 작가님 개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처음에 도서관으로 갈 때는 이런 걸 목표하고 가신 게 아니라고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도서관으로 가신 건가요? 일단 직장생활 11년 정도 하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떤 위기냐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직장 초반에는 하나에 미친 듯이 빠져드는 걸 잘했어요. 군대에 있으면 진짜 군대가 제 군대 체질이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진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였어요. 직장이. 그렇죠. 저한테는. 그렇게 막 했었는데 직장 생활 한 5년 차가 되고 7년 차가 되고 10년 차가 되니까 팀장이 되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얘기만 회의만 하고 관리만 하고 이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그게 있었어요. 아, 이거 말고 진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자. 뭔가 다른 인생을 살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네. 진짜 자기가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걸 모르고 그냥 평생 살다가 그냥 살았을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활주로에 가면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비행기였는데 제가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였어요. 저는 비행기가 계속 활주로만 계속 달리고 자기는 비행기라고 생각을 못하면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11년 동안 직장 생활은 그냥 돈만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았던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듣다가 그렇죠. 뭔가가 딴 게 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빛을 보고 나니까 촛불에 연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에 연연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명함을 주잖아요. 네. 저는 명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거 있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나서 다 바뀐 거예요, 모든 게.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잠이 오면 진짜 잠을 자요.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잠을 참고 뭘 하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책을 봐요. 네. 그러니까 책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책이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고르세요, 그럼 책? 저 일단 도서관에 가면 저기 쫙 있잖아요, 서재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그냥 쫙 봐요. 보다가 한 10권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읽고 싶다 하면 그냥 꺼내요. 자리에 와요. 10권을 딱 사놓고 쫙 봐요. 보는데 한 앞에 이제 한 몇 페이지만 보면 책이 재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뭐 의식이 확장이 되지 않거나 뭔가 이게 아니면 그냥 확 제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읽었을 때 진짜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제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책이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중앙도서관에만 해도 600만 권이 있어요. 보다 수준이 안 맞는 책을 읽으면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책을 읽으면 진짜 재미없어요. 자기가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 원생 수준의 군주론을 읽어요. 나이가 40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군주론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면, 저도 분명히 5년 전에는 30대 후반이지만 5년 전에는 군주론을 읽을 수준이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군주론을 읽었다면 재미도 없고요. 3주 동안 읽어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군주론을 읽으면요, 만화책보다 더 재밌어요. 영화보다 더 재밌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면 좀 심하지만 하여튼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5년 전에는 누가 저보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책을 써달라고 하면 한 권의 책도 10년을 줘도 5년을 줘도 책을 한 권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요, 누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딱 던져서 그냥 책 좀 써주세요 하면 일주일 만에 책을 써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의식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사고력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니까 경영을 해도요, 잘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 보면 세계 최대의 3대 투자자들 집에 가보면 도서관이 엄청나게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달라진 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진짜 부자라면, 만약에 한 부자였다면 책을 출간 안 했어요.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책을 출간해서 이 생계를, 제가 3년 동안 책에 미쳤을 때 집에 있는 여자는 저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3년 동안 거지처럼 살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세상에 나올 생각도 없고 유명해질 생각도 없고 돈도 생각이 없어요. 다만 뭐냐면 세상이 막 불러요. 흐름이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병환 미래경영연구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막 대한민국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온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독서를 청군을 하고요. 책을 3권 쓰면 졸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없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못됐어요. 왜 그런 새로운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달라지죠. 그런 학교가 있으면요, 그래서 인재들이 돈만 벌고 부자 되고 이는 성공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하여튼 부자가 되는 데만 몰리지 않고, 진짜 미국엔요,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대학교가 전부 다 독서학교예요. 이 초식 독서법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저한테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식 독서법, 우리 선조들의 독서법이고, 조선시대같이 인문국가, 세계 최강의 인문국가로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10배는 더 강대국이 돼요. 지금 이렇게 성공하셨고, 그렇죠. 성공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미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그런 거를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하시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다니면서도 진짜 이게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끼는 네.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아도 진짜 자기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2008년도에 김병완과 같은 삶을 살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준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 걸 포기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안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자기가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피로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걸 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하나의 일만, 책만 봤어요. 진짜 행복해요. 진짜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인생을 살면요. 최고의 것들이 그냥 흘러 들어와요. 제가 하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것도 하고 TV도 나가고 이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눈부신 최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포기할 줄 모르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뭘 버릴 것인가. 최고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요. 세상에서 저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없죠. 무직자. 사회적인 돈도 없죠. 경제도 없죠. 친구도 없죠. 거의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진짜 밑바닥 인생에 사는 게 저는 그때가 최고 인생이었어요. 왜? 도서관에서 책을 봤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은 아니었죠. 그냥 책에 대한 순수한 열정. 책에 대한 순수한 기쁨. 자제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혹시 그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으라고 교육하고 계신지. 책 읽으라고 안 해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고 네. 6살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도 책 읽으라고 절대 안 해요. 왜냐? 초등학생은요. 네. 엄청나게 뛰어놀아야 돼요. 그때 그렇죠. 책을 읽어서 어릴 때. 인생이 안 달라져요. 책을 읽어야 될 사람, 책을 읽고 인생이 달라져야 될 사람은 학부모들이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10대 애들이 책을 읽는 거 아니거든요. 10대 애들은 뛰어놀아야 돼요. 지금 10대 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리고 또 앞으로 나눠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도서관이에요. 대한민국의 도서관이 이렇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제가 진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도서관은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들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그게 또 목적은 아니지만 네. 될 것 같아요. 예.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인터뷰에도 그렇게 흔쾌하게 응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시간을 내주시고 또 흔쾌히 여러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